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자, 종목들 보겠습니다. 내일 승부조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어제 나왔던 오늘 승부조 중에서는 경남제약이나 S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다 상한가를 갔지요. 물론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수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첫 흐름이 좋았을 때는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약간씩은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은 약간 긴장감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점 잘 아시고, 시장은 지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경남제약이 일단 상한가를 가 있고, 그리고 PJ전자, 이 회사는 의료기기 회사 쪽으로 같이 이제 묵혀버렸기 때문에 메가CS 같은 그런 흐름과 비슷한 흐름을 보시면 되겠죠. 물론 메가CS도 오늘 흐름은 좋았죠. SMG 엔터는 상한가 모습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장 마감 때 들어갔을 때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장르가 다른 종목이니까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벨로프는 오늘 상한가는 좀 나름대로 일찍 들어갔습니다만은 많이 흔들렸죠. 중국 판호에 관한 이슈지만은 좀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많이 풀리고 그랬는데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에서는 성창기업지주, SG세계물산 이렇게 시간에 상한가를 가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료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상당히 좋아 보이고 내일 당약 큰 일이 날 것 같지만 또 세상 일은 모르거든요. 항상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점만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SG세계물산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SGNG 이것도 시간에 4% 올랐죠. SG글로벌 시간에 보면 이렇게 SG만 붙으면 같이 붙여 놓는데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두 종목은 그냥 크게 관심은 가지지 마십시오. 자, 내일 승부주 금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량을 보기 이전에 오늘 봐야 될 종목들은 오늘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보면 오늘 상승폭이 한 9% 가까이 상승을 했고 시간에 0.4% 올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지혜는 에너지도 올랐죠. 오늘 지혜는 에너지도 13%까지 올랐죠. 그리고 어반리튬도 같이 올랐습니다. 자, 이 세 종목은 같이 좀 잘 붙어 다녀요. 같은 리튬 관련주라도 자기들끼리도 약간 편가르는 그런 좀 모습이 많으니까 만일 하이드로가 오르면 어반과 지혜는 에너지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같이 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금량을 볼 때는 금량 하나만 보지 마시고 미래나노텍이나 이런 종목을 같이 붙여 놓는 게 좋겠죠. 미래나노텍, 강은에너지 이런 식으로 같이 붙여 놓는 게 좋습니다. 금량도 아침에는 좀 따라가 주려고 했습니다만은 큰 폭으로 가지는 못했죠. 자, 시간에 5% 정도 올라 있습니다. 금량은 오늘 마이너스 1.8%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재료는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만주 콩고 리튬 개발사에 1단계 95만 달러 투자했다 이 재료인데 일단은 이 재료는 큰 의미는 없어요. 문제는 이제 리튬 관련주에서는 하나는 봐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리튬 관련주보다는 일단은 금량을 우선적으로 보고 같이 잘 움직여준 종목들, 안 움직인 종목들 이렇게 약간 분리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시가가 3% 이상일 때는 반드시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습니다. 다음 바이온입니다. 바이온은 오늘의 상승세를 내일 한 번 더 윗꼬리를 한번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하는 종목입니다. 시간에서는 4%를 올려놓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뭐 크게 뭐 어떻게 하는 건 없어. 도로 팔고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시가 3% 출발해서 고가가 19%까지 올라갔거든요. 저가가 1.2%예요. 아침에 여기서 아침에 벌써 상당한 파동을 주고 다시 내려왔다가 1%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시가 돌파하면서 다시 최고가를 찍어주고 이런 스타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재료는 여러분 뭐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샘플을 10만 개 돌파했다 이런 건데 아무래도 세계 최초 줄기세포 배양액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잡혀 있어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내일도 과연 그런 흐름을 잡아줄까? 이 종목은 상승하면 팔고 자꾸 나와야죠. 팔고 자꾸 팔고 나와야 된다. 시간에 4% 올라있기 때문에 3, 4% 출발이 된다면 오르는 폭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먹을지 말고 1차 파동대를 먹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전날의 패턴을 이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1, 2차를 노려보는 전략도 나쁘지가 않다. 하지만 항시 시가가 높은 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분할로 대응하는 거 잊지 않습니다. 다음 바이오노트로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상장한 종목인데 상장한 이후로 계속 이제 하락으로 이어왔는데 시간에서 2%를 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0.9% 시가 주필하고 별로 힘을 못 쓰고 그대로 쪼르륵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상장 종목이 시간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는 약간은 꼭 그 종목이 무슨 대박이 날 것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주의 깊게 유심히 바라봐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내일 한번 같이 보시죠. 기관들은 3일 동안 조금씩 집어넣었고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조금씩 집어넣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물량들은 어느 정도 다 나왔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왕 보는 거 바이오노트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양임 SBB테크도 같이 붙여서 봅시다. 바이오노트하고 이 종목부터 상장한 지는 좀 제법 되었습니다. 10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 뒤로 주구장창 내려왔죠. 주구장창. 물론 요즘에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은 썩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큰 편이죠. 그죠? 그래서 요 근래에 들어서 8%는 상당히 요 근래에 들어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로봇 관련주도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호가가 약합니다. 호가가 거래량이 보면 지금 94,000주 밖에 안 되거든요. 엄청 약하지요. 그렇게 돼 조금 이것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왕 바이오노트 보는 김에 우리 SBB테크도 같이 봐주자. 시가는 뭐 크게 잡히고 그럴 건 아닐 겁니다. 니켈 관련주는 EM 플러스가 있죠. 오늘 좀 제법 올랐습니다. 8% 정도. 8% 올랐는데, 뭐 재료는 지금 니켈, 필리핀 광산 부각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와는 있죠. 그런데 뭐 리튬만 꼭 있을 것이냐, 뭐 니켈도 뭐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은 봐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시장을 장악할 만한 큰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각자 도생으로 헤쳐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재료들을 다양하게 견눈질로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는 게 좋겠다는 뜻이죠. 시간의 1%니까 크게 시가는 크게 잡히지 않을 겁니다. 흐름을 보고 천천히
상승하면 차라리 불타기를 하더라도 천천히 흐름을 잡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죠. 니켈 관련주로 볼 때는 뭐 제이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 제이스코 홀딩스나 STX 같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세비캠을 한번 봅시다. 폐배터리 관련주로 요즘에 많이 떨어졌죠. 한정없이 오늘 뭐 계속 떨어져 내렸는데 2020년 8월달에 상장을 제법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종목 아닙니까? 그때 받았다 이제 그 길로 계속 내려왔죠. 지금 이 지점 선을 꺼보면 그죠? 상장했을 때 그 시점과 비슷한 시점까지 이제 내려온 셈이죠. 근데 다른 종목들은 오늘 관심을 좀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에코프로나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런 애들은 오늘 관심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얘만 좀 소외된 느낌은 좀 있어요. 여동 7% 정도 올랐는데 6%로 마쳤습니다만, 그래서 세비캠도 한때 잘 나갈 때 참 잘 나가는 친구 있는데 시간에 1.0%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좀 조심스럽게 봐줘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거든요. 88,000주 완전히 죽었거든요. 호가 자체가 없어요. 그 기간에 오늘 2만 주 팔았는데 호로록 하고 내려오는 거죠. 오늘 3% 정도 빠졌죠. 대신에 또 이런 게 관심을 받으면 또 잘 가겠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한번 봅니다. 호가 약하기 때문에 가볍게 좀 대응을 하십시오. 옵티코어를 한번 봅시다. 자, 신스틸이나 옵티코어가 비슷한 흐름이었죠. 신스틸이 이제 이름을 첫날에 상한가를 떼어주고 쭉 올라가졌죠. 물론 신스틸은 핑거스토리 영향이 컸습니다. 핑거스토리 영향을 답습해서 합병하고 상장하고 이 날짜에 하자마자 첫날에 상한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흐름을 잡아주었죠.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신스틸이 점상을 띄우게 되면서 관심을 또 끌게 되었죠. 씌워주고 상한가. 이 날짜에 제가 신스틸을 내일 성주로 꼽으면서 새로운 시세를 쓸 수도 있다. 육식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오늘까지 찍어주고 이제 내려왔는데, 자, 신스틸이 좀 피곤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3%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식품으로 보자라는 것이 옵티코를 볼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똑같은 개념으로 상장을 했지만 이놈은 영 떼바가지로 맞았죠. 쭉 꺼졌고 오늘도 꺼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놈을 내일 한번 보자. 옵티코는 저희들은 오늘 종배로 넣었습니다. 오늘 종배로 넣었는데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봐서 뭐 남들 대응을 하겠습니다만은, 내일 공략하실 분들은 시간에 6% 정도 6.6% 올라 있죠. 반드시 분할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옵티코 같은 것은 이 지점에서 10% 정도 먹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에서 6% 정도 올라 있으니까 내일 매매는 좀 저희들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옵티코 한번 봅시다. 살아나면, 내일 만약 살아나면 또 신스틸을 이어서 자리 바꿈을 해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쉬운 점은 엉덩이가 좀 무겁다는 겁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죠. 자, 그리고 이제 신스틸을 또 봅시다. 비록 오늘 다시 기세는 이어나가 주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버렸죠. 시가 11%, 11.8%, 뭐 거의 12%죠. 17.9%까지 갔으니까 한 5%만 띄워주고 내려왔다는 소리죠.
힘이 별로 없었고, 물론 새로운 첫날이기 때문에 이 날짜에 보유를 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을 아침에 팔기만 팔아도 아침에 오늘 첫 2023년 첫 매매를 그래도 15% 정도 수익을 먹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11% 정도 수익을 먹고 출발하기 때문에 땡큐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강했다고 보고 되죠. 저희들은 이 종목을 오늘 9,000원에 공략을 하게 됐죠. 기다려가지고 9,000원에 공략을 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저점에서 한 1, 2% 정도 떨어졌는데 15% 수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보유하고 넘어온 수익이나 우리가 오늘 당일로 데이로 들어간 수익이나 거의 비슷한 수익이지 않겠나 이렇게 편하게 좀 챙겼죠. 자, 하지만 지금 시간에 3%로 빠진 걸 봐서는 내일도 모습이 나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감이 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늘 그렇듯이 남들이 버리는 종목에서 항시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신스틸이 약간 피곤함을 느낄 거니까 우리는 오티코로 갈아타자해서 우리는 저희들 종배를 넣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과연 신스틸이 내일 그냥 시간에 3% 빠졌으니까 내일 그냥 영 나락으로 가겠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그렇지고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동의 기질과 방골의 기질을 가지고 종목을 바라보면 생각을 좀 달리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의 가능성을 보자는 겁니다. 일단 옵티코어를 먼저는 봐주시되 이 두 놈은 서로가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거든요. 즉 옵티코어가 생각했던 만큼의 상승세를 키워주지를 못한다, 저놈을 믿었는데 영아가 영 허약하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탁 띄워준 애는 죽을 때도 그냥은 죽지는 않아요. 몸부림 치면서 죽어가죠. 그래서 내일 시간에 3%니까 8,680원, 오늘 저점이 뭐냐면 저가가 8,840원이니까 벌써 이 꼬리는 깨고 내려온다는 소리죠. 그죠? 예, 꼬리를 벌써 깨고 이 정도에서 시가 잡히면서 만일 이게 이 시가 그대로 유지가 돼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약간 깊게 보면 되죠. 그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8,200원 정도? 그래도 여기까지도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죠. 예, 8,200원 정도까지. 서둘지만 않으면 되겠죠. 마음만 급하게 안 모으면 되니까요. 그죠? 즉 이것은 내 틀에 들어올 때만 손을 댄다. 틀에 안 들어오면 손 안 댈란다라고 모으면 되겠죠. 8,200원 정도 9%에서 8% 좀 되겠나. 8,250원부터 8,200원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계획을 잡고 안 주면 손 안 댄다. 까짓것 안 먹으면 굶어야지. 하지만 어중간하게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좋겠죠. 그래봤자 시가에서 한 5%밖에 더 빠지는 것도 되겠나요? 자, 그런 계획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에 시가가 많이 나가 출발하면 좀 불안하죠. 기다려 보면서 대응을 합시다. 아우딘 퓨처스는 한마디로 얘들은 그냥 얘를 다루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물량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가지고 노는 건데 차라리 이런 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별로 주체가 없는 종목은, 세력의 주체가 없는 종목은 막 흩날립니다. 매매가 흩날립니다. 이렇게. 예. 하지만 세력의 주체가 있는 데는 맺고 끊는 매매가 좀 편해요. 편하거든요. 자,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내일 또 상승을 하고 상승폭에 따라 틀리겠죠. 많이 상승하면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년 초에 전고점을 이제 딱 머리를 삐쭉 올리면서 지금 맞춰놨거든요. 그래 놓고 시간에 0.9% 올려놓았어요. 이것은 한번 해보겠다는 건요. 신년 초에 겁도 없이, 우리는 겁 없는 놈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겁이 없는 놈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5,090원. 이것은 부합을 깰 때 나오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5,100원 정도 타점을 잡는다든지, 심하게는 5,200원 정도 잡는다든지, 이런 단위로 단위를 딱 잡아놓고
나는 딱 저 단위를 돌파하면 들어갈 거야. 저 단위 깨면 나올 거야. 뭐 3% 손절 잡고 1% 약절 잡고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애들은 후다닥 후다닥 하는 애들은 그 타점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좋거든요. 이날도 플러스 1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4%, 이놈도 마이너스 9%, 플러스 0.5%. 꼬리가 밑에 꼬리가 길어. 위에 꼬리보다는 밑에 꼬리가 길거든요. 즉 이것은 그만큼 심리가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일 딱 본인이 생각하는 어느 타점을 딱 잡아가지고 그것만 딱 노려보도록 합니다. 성성하면 홀딩을 해야 되죠. 내가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그냥 몇 프로 먹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지를 먹으려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지를. 내일 상승을 했는데 내가 한 5% 수익을 안고 있는데 정지가 안 됐다. 그럼 또 홀딩을 해야 되죠. 주식의 끝과 나락은 어디까지든 모른단 말이지요. 지금 한국 유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끝없이 가고 있죠. 지금 보십시오. 그죠? 점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봉상으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우습다 생각하는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보시고 뭐 18원, 28원, 50% 이런 애들이 이제 벌써 몇백 원 단위로 좀 가고 있거든요. 처음 상장했을 때 이놈은 베트남 개발의 모습이 투영이 되니까 하실 분들은 잘 보라 이랬는데 잘 가죠.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어느 종목이라도 믿지를 말라. 어느 종목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는 그런 게 이제 저런 이유죠. 자, 다음은 STX 중공업 봅시다. STX 중공업은 내일쯤은 한번 꼬리 공략을 한번 해보죠. 뭐 살아남에 보유를 해야 되겠죠. 6,700원이나 이 정도 뭐 잡든지 잡아가지고 꼬리를 쳐주고 이제 좀 멈추는 쪽으로 좀 해야 되겠죠. 조금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수 흐름도 안 좋고 내일 흐름도 조금 안 좋은데 일단 꼬리는 한번 공략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한 기준 내에서 조금 낮게 심하게 많이는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1%에서 3% 사이에 한번 잡아주시고 손절풍은 한 3%만 딱 잡고 꼬리 달고 이렇게 약간 멈추는 쪽으로 종가상 양봉으로 끝나면은 보유를 하는 쪽으로 종가상 음봉으로 끝나면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손대지 마시고 EV 첨단 소재는 내일 변경 상장이 있죠. 기준가가 1910원입니다. 지금 953원짜리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 상장되는 종목들도 때로는 관심을 받을 때는 잘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내일 해제일 맞죠? 1월 3일 맞네요. 1월 3일 해제되니까 내일 혹시 모르니까 이런 이벤트 있는 종목들은 좀 같이 좀 봐주십시오. 자, 2023년 첫 매매가 오늘 마쳤죠. 올 한 해 또 수없이 수많은 종목들이 또 이 시장을 또 지락피락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물길처럼 또 흘러다니면서 파도의 고점을 또 타고 다녀야 되겠죠. 하루하루 최선의 집중력으로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굳건한 마인드로 시장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물렀을 때는 물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악동과 방굴의 머리를 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 때로는 착해져야 합니다. 그 착해지는 시점이 어디냐? 쉼표입니다. 아주 막 장난스럽게 개구장스럽게 놀고 나머지 과일도 따먹고 수박도 깨먹고 이래 하다가도 또 착하게 집에서 쉴 때는 쉴 줄 아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쉴 줄 아는, 오늘은 뭔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는 쉼표. 그래갖고 또
악동과 방골의 정신으로 또 이 시장과 싸워야 됩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최선의 집중력을 유지해 준다는 것, 그걸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3년 첫 매매일인데 오늘 운 좋게도 저희나라 승부주 중에서 상한가 종목이 2개나 나왔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첫 출발이 좀 좋았다고 봅니다. 이 기세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내일도 차분하게 큰 욕심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승부주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뵙기로 하죠. 상황문의 문제였습니다.